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베이스 정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게 무용지물이 아니라 진짜 EMH를 뒷받침하는 기대 효용 이론에도 아주 정확하게 쓰이는 근간이 되는 이론이기도 하고, 베이스 정리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기계학습이라든가 다른 적자 생존 그런 적응 또는 학습 이런 거를 모델링하기에 딱 좋은 그런 것이 바로 베이스 정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이 아니라 사전 확률,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하는 거라 그랬죠. 그건 정확한 사전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걸까 하는 건데요. 그 사전 확률이 왜곡돼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앞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가용성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Availability Heuristic이라는 건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이런 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확률이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권총 맞아 돌아가실 확률이 있을 거예요. 미국 세팅이라고 봅시다. 권총. 이거 왜 안 그려집니까? 총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실 확률, 그죠? 권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확률 나누기를 하면은 몇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즉, 이 하드 어택,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권총으로 맞아 돌아가실 확률이 한 몇 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7배, 그래봤자 한 5배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 30배 내지는 거의 50배 이상 된다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총 맞아 죽을 확률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실 확률은 진짜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보다도. 그죠? 현실보다도. 팩트 폭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 팩트 폭행 없이 그냥 매스 미디어에 나오는, 그죠? 소셜 미디어나 매스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건 주로 뭐예요? 주로 어그로를 끄는 거는, 관심을 끄는 거는 이런 겁니다. 총 맞은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매스 슈팅, 집단으로 막 총기 난사해서 죽었대. 와, 미국은 정말 위험한 곳인가 봐. 뉴욕만 가면 다 총 맞아 죽는 줄 알죠? 안 죽어요. 총 안 쏴. 그죠? 반면에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뉴스를 타지도 않아요. 누가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셨다. 그건 뉴스를 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뉴스에 어베일러블한 것들 갖고 우리가 다 관심 그쪽에 쏟다 보니까 우리의 이 총 맞을 확률에 대한 사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성인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로 돌아가실 확률에 대한 이 사전 확률이 너무 낮은 거야. 매스미디어를 안 타니까. 이런 거는 반대로 치매 같은 거 있죠. 치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치매로 진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었는데, 아버님도 되게 그것 때문에 이제 수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누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영도 그렇고. 그런데 그 치매를 걸리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치매를 겪으신 분들 내지는 그 치매를 겪는 분의 가족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다 말을 안 합니다. 미디어에 그런 거 안 나와요. 누구누구가 치매로 고생하십니다. 이런 얘기들 안 나옵니다. unavailable 해.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비가 너무너무 없어요. 지금 훨씬 더 많이 미디어로 이걸 알려야 됩니다. 치매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거 알려져 있지 않아. 사전 확률이 왜곡돼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매스미디어나 소셜미디어들은 의식 속에 회상되는 정도를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편향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얘기 나올 거는 이제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갑돌이는
1980년대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지금으로 치면 의대, 감히 어디 의대가 물리학과의 학력고사 수석을 그죠? 물리학과가 최고였어, 전국 최고. 이때 입학하여 전두환 정부 집권기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대협의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는 등 NL계 학생운동을 하다가 국부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가능성 있게 보입니까? A. 이 갑돌이가 아니라 갑돌이는 국회의원이다. B. 갑돌이는 국회의원이며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민주라고 얘기할까요? 네. 라고 하면은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거의 10중 8구는 A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 사람은 B입니다. 누구냐면은 하태경 의원이십니다. 바른미래당, 국민의힘당인가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우파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테레오타이프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해요. 뭐냐면은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고. 말도 길어. 몇 음절합니까 영어로. 대표성 휴리스틱. X라는 사건이 Y라는 집합에 속할 확률은 얼마나 X가 Y에 대한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이프와 유사한가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된다 하는 거예요. 그 확률 자체. 우리가 왜곡돼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프라이어 확률이 무시된 샘플 데이터가 나올 때에 이런 바이어스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런 local representativeness bias, representativeness bias, 대표성 휴리스틱. 로컬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대표성 휴리스틱 조심해야 된다. 스테레오타이프에 따라서 프라이어가 많이, 그죠? 우리 확률 산정이 왜곡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제 확률 산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질문 또 할게요. 어느 도시의 가정들 중 자녀가 6명인 가정들 전부를 조사했어요. 전수조사.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남녀 성별, 걸, 보이, G와 B를 조사했는데 72개 가정들에서는 그 순서가 정확히 걸, 보이, 걸, 보이, 보이, 걸이었다. 당신 생각에 태어난 순서대로의 성별이 정확히 보이, 걸,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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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인 가정은 몇 개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이 뭘까요? 자, 정답은 72입니다. 72. 예. 왜? 이걸 갖고 우리는 지역적 대표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Local Representativeness Bias. 앞에 건 Representativeness Bias고 이건 Local Representativeness Bias. 구분됩니다. 그죠? 이거 뭐냐면은 데이터는 불규칙적인 때에 더 랜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는데 이게 뒤에 거 보이걸 보이 이거 랜덤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랜덤해 보이죠? 이 보이로 막 치중해가지고 나오는 거 같으니까 뭔가 이거 좀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니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랜덤하게 나오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랜덤하게 나온 거다. 랜덤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경우들 중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머리로는 믿을 수 있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아들, 딸이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확률적 과정이 50대 50이라고 하고 전체 집단 인구에서 입증된 것에 멈추지 않고 이것이 50대 50이라는 확률이 전체 인구에서 50대 50이라는 거예요. 50대 50이라는 건데 근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추출된 한 아웃컴에서도 50대 50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걸보이 50대 50이라는 게 그죠? 항상 내가 어떤 스몰 샘플로 딱 잡았을 때에도 꼭 50대 50이 나와야지만 내 속이 시원하고 이게 랜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어느 보이로 치중되면 이건 랜덤이 아닐 거야 라고 꼭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역적 대표성의 오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옵서베이션에서 확인이 안 되면 대표성이 있는 랜덤 샘플이 아니었다고 부정하려고 드는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같은 문제를 또 얘기를 이제 프레이징을 다르게 해볼게요. 도시 내 사람들 중 몇 명을 뽑아 동전 던지기를 6차례씩 시킵니다.
앞면이 H가 나올 확률과 뒷면 T가 나올 확률, 테일이죠. 헤드 앤 테일 나올 확률은 50대 50 같습니다. 이들 중 헤드, 테일, 헤드, 테일, 테일, 헤드 순서로 정확히 나오는 사람들은 72명이에요. 그렇다면 뽑힌 사람들 중에서 테일, 헤드,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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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의 순서로 정확히 나온 사람은 몇 명일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72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0.5의 확률로 업 앤 다운, 헤드, 테일 이거 가지쳐 나가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브랜칭 아웃 한다 그러나요? 가지쳐 나가는 거 하다 보면은 그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헤드, 테일, 헤드, 테일 이게 골고루 왔다 갔다 한 거 한 아웃컴 브랜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72개였다고 여기서 왜 자꾸 안 써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엔 요건 뭐냐면은 테일 해가지고 테일 요쪽에 가는 요 중에 한 아웃컴 몇 개겠어요? 72개겠죠. 아웃컴 브랜치마다 72개야. 그렇게 합쳐져서 전체 모수가 되는 건데 머릿속으로는 그게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샘플 브랜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엽적 대표성의 오류라고 하는데 동전 던지기를 6번 해서 앞뒤가 나오는 순서대로 적었을 뿐이고요. 헤드, 테일, 헤드, 테일, 테일, 헤드와 테일, 헤드,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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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중 어느 것이 더 조작 없는 동전을 던져서 나온 거 결과라고 생각되는가? 앞에 거가 더 조작이 안 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가슴속으로. 둘 다 조작이 없는 건데도 조작 없는 동전을 던져서 정확히 각자의 그러한 순서대로 나올 확률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얼른 보기에는 앞뒤가 자주 교차되는 것이 어느 한쪽만 연속되어 나오는 것보다 더 조작이 없는 동전이라고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이걸 Local Representativeness Bias라고 얘기하고 0.5라는 상대 빈도는 무한대번 반복 시행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어째서 이 지엽적인 샘플에서도 그 반반이 실현되길 바라냐고. 내 눈에 보이는 거기에 꼭 실현돼야지만 속이 시원하냐? 그게 바이어스다. 잘못된 거다. 오류다.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도박사의 오류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보시면은 도박사 눈깔 빠지게 도박하고 앉았는 거죠.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거기서 막 이번에는 될 거야. 왜? 지금까지 테일이었으니까 이제는 헤드가 나와야 돼. 왜? 그냥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고 앉았는 거야. 지금까지 테일 나온 거는 이거는 페어 코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바이어스에서 나왔었고 앞으로는 그게 페어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헤드가 나와야 될 거야 라고 스스로 그냥 믿고서 계속 거기에 베팅하고 앉았는 거예요. 존버한다고. 주가 계속 빠질 때 계속 존버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거예요. Local Representativeness Bias. 앞으로 업이 될지 다운이 될지 확률은 50대 50 똑같은데 50대 50이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룰렛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빨강이 나왔을 게 아니라 이제 검정색이 나올 거야. 웬걸요. 돌릴 때마다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검정색이 나올 확률이 뭐 더 특별히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할 때마다 독립적입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졌으니 이제 계속 올라갈 거야. 존버 가자 마시는 분들, 그죠? 새로운 좋은 정보가 없는 이상 올라갈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거 확률 반반. 동전 던지기랑 똑같다. 그게 랜덤 워크란 거거든요. 그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지. 도박사들은 거기에 완전 눈깔 빠지면서 막 시뻘개지면서 하는 거예요. 더 떨어질 확률도 여전히 50%다. 쥐구멍에도 볕들 나온다. 그래서 로또성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도박사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계속 눈깔 빠지고서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쥐구멍에 볕들 날이 안 올 확률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독립적으로. 근데 그거 믿기가 싫지. 예, 우리 가슴이 그걸 용납을 못해. 농구에서 이걸 또 이제 핫핸드 팰러시도 요거랑 연관된 겁니다. 뜨거운 손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He's hot, give him the ball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자꾸 골을 잘 넣어. 전보다 훨씬. 그러면서 이 애를 갖다가 핫핸드다 그러면서 걔한테 볼을 계속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될 줄 알고. 근데 통계적으로 빅데이터 테스트 해보니까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싶지가 않지. 얘가 핫하길 바래. 그러면서 더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류다. 실제 확률 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다 하는 거고요. Local Representativeness Bias, Overreaction을 보시면요. 파이낸스에서 확연히 드러나는데 투자금들은 최근에 성과가 좋았던 뮤추얼 펀드로 계속 몰립니다. 최근에 알파가 좋았던 거, 알파가 수백 명의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 갖고 통계 테스트를 쫙 수십 년간 해보면은 알파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통계적으로 0이다. 그 얘기인즉슨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다. 시장 가는 만큼만 간다 그런 얘기인데 작년에 알파가 파지티브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펀드 여기가 핫핸드다라고 생각하고서 계속 그쪽에 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짓이라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도 운이 좋아서 알파가 포지티브하게 나온 것 뿐이지 내년 가면은 다시 알파 제로가 된다고요. 잘못된 펀드 플로우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투자라는 관념에 잘 맞는다 하는 건데 투자금은 과거에 선방했던 주식에 몰리고 과거에 성과가 나빴던 주식에선 빠져나온다. 이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아비트라저들이 들어와서 공매도 치는 현상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래서 올라갔던 것이 쭉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오버리액션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로컬 레프레젠터티브니스 바이어스 때문에 나온 것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확률 산정에 있어서 문제점 하면은 꽂힘 단내리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말 길잖아요. 그래서 꽂힘 현상, 꽂혔다. 말 편하잖아요. 딱 두 글자.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지연 반응, 드리프트 말씀드렸죠. 포스트 어닝스 어나운스먼트 드리프트.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되는데 가는 기가 먹었다? 내지는 뭐 시장의 애널리스트든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하나에 꽂혀가지고 빨리빨리 반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추정할 때 가치 평가하는 거 등등 할 때 어떤 초기 값에 꽂혀가지고 제대로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단내리기 배가 마치 어느 지점에 가서 닻을 내렸을 때 내리고 나면 그 지점 빙빙빙빙 돌잖아요. 그런 것 같은 현상이에요. 그 닻을 내리는 거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닻을 내리느냐? 그것도 아니란 거야. 완전 꽂혔어. 이유가 없어. 그냥 답정너야. 답정너 꽂혔어. 단내리기로 인한 바이어스는 이러한 추정 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이 너무 적을 때, 즉 너무 보수적일 때 발생한다 하는 건데요. 애널리스트들이 꽂혔는가? 여러분들 이 주식 종목 평가하는 그죠? 추천하는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꽂힘 현상이 있더라 하고 발견이 됩니다. EPS 이런 거 추정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전년 동기에 꽂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줘도 이러면은 뭐예요? 우이독경이 되겠죠. 소기의 경읽기. 가는 귀가 먹었어요. 전문가인데 왜 못 들어? 당연하지. 꽂혔거든. 전년 동기 대비 그거 꽂혔어. 그냥 전년 동기에 딱 꽂혀가지고 저거에서 크게 안 벗어날 거야. 웬걸 벗어나요. 근데 그거 정신 못 차리는 애널리스트들 되게 많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어닝 서프라이즈가 빵 닥쳐도 전년 동기에 여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정보 업데이트를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계속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제 확률 산정에 있어서 M&A를 제시하잖아요. M&A 가격, 인수 가격 제시하는데도 인수가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인수가가 어딘가에 꽂혀 있는가? 꽂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투자은행 가고 싶어하는 그 IB 부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죠? 앰비셔스한 친구들 이쪽으로 가는데 야심만만한 친구들 좋습니다. 우리들 DCF 밸류에이션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죠? 우리 또 그 가치 산정하잖아요. 회사의 가치 산정하고 M&A 할 때는 타겟 회사가 얼마가 될까 가치 산정하고 플러스 뭘 합니까? 또 시너지 뭐 이런 것도 막 뭐 전략에서 배운 거 다 동원해가지고 쓰잖아요. 그죠? Good luck. 근데 인수 가격 제시하는 거가 그런 거에 정말 영향을 받을까 아니면 얻은 다른 엉뚱한 거에 꽂혀 있을까?
자, 이걸 테스트한 분들이 계십니다. 1984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M&A 데이터를 가지고 봤는데 인수자가 피인수 회사에 대고 부르는 오퍼 프라이스, 이것이 피인수 회사의 지난 52주간의 최고 가격, 주당 최고가에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던가 보니까는 히스토그램 보니까 꽂혀 있더라. 어디에 꽂혀 있느냐? 52주간의 하이에스트 포인트, 맥시멈, 그죠? 52주 최고가, 지난 1년간 최고가에 인수가 제한 가격이 꽂혀 있더라.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면 뭡니까? 이 양반들 베이커 앤 버글러 교수님들 여기 계시는데, 베이커 판 교수님은 우리가 저기 사진이 안 보여서 없어요. 과거 5,000건 넘게 M&A를 통해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지난 52주간의 최고가에 꽂혀서 오버 프라이스를 부르는 것이 흔하고, 그로 인해서 1,790억 달러, 179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00조 원에 달하는 주주가치 파괴 현상을 발견했다. 자의적이고 비경제적인 부의 이전이라는 거죠. 이걸 발견했다. 이는 지급된 프리미엄, M&A 프리미엄, 웃돈 주고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의 한 18% 정도를 차지하더라 라는 발견 이분들이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은 DCF를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 그런 걸 열심히 가르치고 M&A 시너지 밸류에이션 한다고 그렇게 개고생했는가? 자괴감 들고 괴롭습니다. 예. 이러려고 밸류에이션 공부했나? 자괴감 들고 괴롭다. 자, 그 다음에 비디오는 근자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